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 병다리와 떠나는 국사여행 국사여행 조선시대, 조선의 건국 보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혁명파 사대부들이 세우죠. 자, 조선도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위에, 연대를 쭉 쓰고 있죠. 연대를 쭉 배열하고 있고, 그 밑으로 왕들의 업적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으리라. 어느 왕 때 업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건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1차 왕자의 난은 태조 때 있었고, 2차 왕자의 난은 이제 정종 때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2차 왕자 난 이후로 이제 이방원이 세자의 책봉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병흑판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조선. 혁명파 사대부들의 조선 건국이죠. 자, 조선은요, 문무 관료 양반 사회입니다. 그죠? 무신 집권기 때 이제 문무 양반 사회로 이제 점차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완전 조선시대 오면은 완전히 이제 문무 양반 관료 체제로 딱 정착을 합니다. 자, 신진사대부,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은 고문세족들을 상대하고, 그죠? 정권을 잡죠. 몰아냅니다, 고문세족들을.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장악한 신진사대부들이 고문세족을 몰아내죠. 그리고 창왕 때 급전도감 설치하고요. 대마도 정벌하고, 그 다음에 폐가입진이 있었죠. 창왕을 폐가입진시키고 공양왕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도평의사사의 합의로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자,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려 말에 분열을 하게 되는 이유가 혁명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혁명파는 급진적이죠. 야, 역성혁명 일으키자. 안 된다. 불사이군. 왕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실리가 중요하지. 실리가 중요하다. 명분이 중요하다. 막 이랍니다. 그죠? 토지를 빨리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돼. 아니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랍니다. 혁명파는 정도전, 조준, 윤소종, 남원 등입니다. 그죠? 신흥 무인 세력과 있죠. 그래서 무인들의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무인들이 없죠. 그래서 글만 가지고 하는 거. 사실 문이 무보다 강하다 이라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역사가 흐르고 나면 이제 무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낮추고 말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어떤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이 무보다 강하다. 이거는 그냥 뭡니까? 하나의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무를 겸해야 돼, 문과 무를 겸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힘 없으면 아무도 말 안 들어줍니다. 힘도 겸비해야 되죠. 자기 세력. 이게 뭡니까? 자기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경제력.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이제 확보해야 될 거 아닌 거죠. 그래서 토지 개혁. 국민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사전 혁파를 주장하죠. 수조권을 중심으로 한 공정과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들에게 주는 이 사전 자체를 혁파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없애자. 다시 혁파하고 판을 새로 짜자 이거죠. 뭐 약간 정전제 비슷했다고 보입니다. 농민들한테 이제 땅을 골고루 나눠주자. 계민수전이죠. 땅. 백성의 수를 잘라서 땅을 나눠주자 이겁니다. 아주 급진적이죠. 사전혁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건파들은 일전일주론을 내세웁니다. 일전일주론.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수조권 분급제를 수조권을 분급해야 된다. 수조권 분급제를 계속 유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한 토지에 한 명의 전주만 있게 하자 이겁니다. 일전일주론이 그죠? 한 토지에 한 명의 전주. 일전일주론 수조권 분급제 유지죠. 근데 이는 계민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이 있죠.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못 먹고 사는 게 이 하나의 토지에 전주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와서 빼들어가고 저놈이 와서 빼들어가고 이런 농민들이 그 경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해봐야 자기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죠? 그래서 토지 제도를 이렇게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 조준 등은 처음에 계민수전, 사전혁파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색, 권근으로 대별되죠. 이런 사람들은 일전일주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대립이 심하니까 조준이 그러면 이제 과전법으로 합시다. 과전법. 그죠? 수조권은 남아있죠. 수조권은 여전히 이제 수조권 분급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과전법 하에서는. 근데, 이렇게 막 몸떠들어가게 하죠. 조를 10분의 1만 바치게 합니다. 그죠? 병작 방수를 금지해요. 조를 10분의 1 한 명에게. 그러면 어느 정도 농민들이 자기 먹을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과전법의 채택이 됩니다. 과전법이 채택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과전법으로 혁명파 사대부, 신진 사대부의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경제적 자립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이제 괜찮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자, 그리고 대립을 하다가 온건파를 제거를 하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제 제거하면서 도평의사사의 합의로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때 뭐 정몽주가 이제 뭐 동방의 이학이다, 뭐 동방 이학의 시조다 이런 식의 이제 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원이가 그냥 확 제거해버리죠. 보면 성격 되게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방원을 싫어하죠.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성계는 이제 근데 이성계 좀 착각했죠.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뀌는데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지 혼자 생각입니다. 그죠? 절대 안 바뀌는데 바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지는 진짜 좋은 왕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빨리 판단한 이방원이 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그 때문에 내 왕 못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확 죽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을 건국합니다. 당군은 이제 민족적으로 우리가 당군을 개성했다 이랍니다. 하늘의 자손.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이제 기자조선을 개성했다고 하죠. 정도전에 조선경국전에는.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서 그렇다. 어디 만이산이 한양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만이산이 단군께서 제사를 지내는 곳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조선은 기자조선을 개성했다라고 정도전 조선경국전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재상총재제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상총재제는 뭡니까?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진 않는다 이런 그런 의미죠. 왕은 통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겁니다. 재상이 니는 그냥 형식상의 상징으로서 존재해라 이겁니다. 정치는 재상들이 하겠다 이거죠. 그죠? 요즘 보면 이거 입헌군주제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이 정도로 이제 정도전의 어떤 정치 체제에 관한 체제가 엄청 완성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계에서도 최고의 이제 학자로 뽑는 분이죠. 자기의 이론들을 직접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통해서 자기의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죠. 성공한 거를. 서양에도 독일의 칼 슈미트라고 있어요. 슈미트 있는데 그도 히틀러를 통해서 자기 이론을 실험하다가 그냥 실험에 그쳤다. 그죠? 결국 그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이제 뭐 전범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이랬습니다. 슈미트도. 그렇지만은 정도전은 이제 완성시킨 거죠. 그거를 자기 그 이상을 실현하고 완성하십니다.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최고의 학자로 뽑고 있습니다. 자, 고려 때 쓴 게 있는데, 그죠? 나주 회진 유배지에서 쓴 게 이제 신문천답, 금남자병, 금남잡제 등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 건국 전하고 조선 건국 후에 쓴 것 이래가지고 나누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남하고 문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조선 건국 후니까 그죠? 자, 조선 건국 후 그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답이 불시잡변이었거든요. 자, 조선 건국 후에 심기리편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신문천답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 경국전 이게 최초의 사참법전이죠. 그리고 경제문감 저술합니다. 고려국사도 그죠? 그리고 삼봉집을 출간하고요. 심기리편 이 두 개를 함께 이제 간행을 하죠. 불시잡변이라는 이제 이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진법서 정동방국 등이 있습니다. 태조는 크게 뭐 나올 게 없습니다. 일단 조선은 정도전이죠. 자, 그 다음에 한양을 건설하는데 정도전이 거의 주도해서 이제 한양을 건설하죠. 도읍을 옮기는데 전도하는데. 자, 한양에 이제 단양 도성에 이제 경복궁이 법궁이죠. 임금이 거치하는 곳. 이런 이제 요런 현판에 들어가는 이런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건정전이니 경복궁이니 이 정도전이 다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대문도 다 이름을 정도전에 붙이죠. 자, 숙정문, 숙청문, 숙지문이라고 하는 북문, 북대문이죠. 흥인지문, 그죠? 인이라 하는 이거는 동대문,
그죠? 숭례문은 남대문, 돈이문은 서대문입니다. 자, 이 서쪽이죠? 동쪽입니다. 그죠? 임금이 여기 있죠? 임금이. 가운데 보신각이라 알고, 이의 예지, 신, 유교, 즉, 이념을 이 안에다가 실현시킨 거죠. 그죠? 유교적 이념. 왕이 있습니다. 왕이 보는 쪽에서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그죠? 동. 맞죠? 그리고 종묘를 동쪽에, 좌묘죠? 종묘. 서쪽에 우사, 사직. 이렇게 둡니다. 그죠? 그리고 관아, 향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고요. 도성 십리박 안에는 개인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채, 벌목 이런 거 못하게 하죠.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태조가 보다 보니까 뭔가 천문도 이게 언제적 천문도냐? 아, 고구려의 천문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돌에 잘 새겨, 석각에 새겨 길이길이 보존토록 하거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상 분야 열차 지도 석각본을 제작을 하죠. 숭이 옥불책이니까 독첩제 실시합니다. 승려수를 제한하죠. 이건 역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면리제 실시합니다. 그리고 향소 부곡이 폐지되죠. 자, 조선의 건국과 함께 향, 소, 부곡 이런 거는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름은 명칭은 남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차츰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고려 시대의 향소 부곡이 그 짊어졌던 어떤 역, 있잖아요. 부역이나 이런 거, 그죠? 부담 이런 거는 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냥 명칭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고려 시작하면서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고려 개국과 함께 개창과 함께 향소 부곡 제도는 다 폐지되고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적 반수 금지하죠. 과전법 하에서 그죠? 의흥상군부 설치합니다. 의흥상군부 관리 선발 제도 개선하고요. 대마도 정벌하죠. 김사영. 그리고 이제 종계 변모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명나라에서 좀 그죠?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이승계 아버지가 이자춘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인임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안 되겠죠. 아니 이인임은 척신이고 권신이고 아주 나쁜 놈인데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장수였단 말이야. 이자춘 바꿔줘 이러니까 안 바꿔줍니다. 그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게 이제 선조 때나 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육전을 조준이 이제 편찬하죠. 최초의 성문법전입니다. 또 조준의 건의로 재생원을 설치하고요. 조지서도 설치합니다. 정원 십자공신을 책봉되었다 했죠. 고려 말에 의창 태조 때는 이제 무이자,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군현에 조선은 그죠? 지방관도 파견하죠. 조선 시대는. 자, 그렇고요. 이랬습니까? 이따가 보니까 얘가 누굽니까? 방석을 세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방석을. 근데 방원이가 힘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왕 만들려고. 방원이 쪽에서는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 쫓겨난 요거를 왕 앉히려고 이걸 세자를 삼다니. 아이 속상해. 이거 아닙니까? 죠? 지기삐야지. 이랍니다. 그래,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정도전 지금 뭐 하고 있어? 나하고 친은 안 없고, 내 편도 안 들고, 나쁜 놈. 이러면서 정도전 죽여버리죠. 1차 왕자의 난 일어납니다. 무인사화, 무인정사라고도 하죠.
자, 무인사와 무인정사 겪고 나서 태조가 정종에게 이제 양의를 합니다. 넘겨버리죠. 양의. 장인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정종은 이제 개견청도를 하죠. 그 경복궁, 그죠? 거기 두렵다. 개경으로 갑시다, 다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현전 설치하죠. 나중에 보문각으로 개칭됩니다. 그리고 분경금지법을 실시합니다. 이게. 관료들이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 귀족 있죠. 권기들에게 의존하면서 금지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적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위정자의 역관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관인들이 권기에게 이제 의존하는 걸 금지한다. 권세 있는 귀족에게 이제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분경금지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실시돼요. 그죠? 이때 정종 때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왕제의 난이 일어나죠. 방간 박포의 난 일어나고 1400년이죠. 이걸 진압하고 나서 그해 2월에 이방원이 세자가 됩니다. 정종이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죠? 이방원이 이제 사병혁파하죠. 세자 때입니다. 정종 때인데. 그래서 병권을 이제 의형상분구에 집중시킵니다. 내의 병권을 의형상군부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도평의사사를 이제 의정부로 개칭을 하죠. 그리고 중추원을 이제 상군부로 합니다. 이 군사적 기능을 다 이쪽으로 이제 이관시키죠. 상군부로. 그래서 도평의사사의 이제 행정적 기능은 의정부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군사적 기능은 상군부로 다 이관을 시키죠. 그래서 의정부는 행정, 상군부는 군정. 그 중추원에 있던 이제 승지가 이제 독립되죠. 승정원이 독립되어가지고 이제 승정원으로 독립되고요. 요때 향약 재생집선방 쓰입니다.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자, 왕권 강화하죠.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신권 견제하고,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죠. 태종은. 실시하죠. 의정부의 이제 문화부를 통합시키면서 문화부를 완전 폐지합니다. 이 문화부가 옛날 중서문화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서문화성. 문화부입니다. 문화부.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러면 그 있던 이제 낭사들 있지 않습니까? 낭사들은 사관원을 신설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속시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이제 문화부 통합하면서 문화부 폐지시키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백규 선물을 관할하게 합니다. 관장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단 모든 서무 있지 않습니까? 서무. 일반적인 일. 이런 거는 모든 서무. 일반적인 일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의정부에서 관장하라 이런 거죠. 관장하라. 근데 이제 법식 이런 거 법제에 어긋나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신사하게 합니다. 의정부가 이제 말은 백규 서무를 관장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6조 직계제이기 때문에 6조를 통해서 왕이 직접 보고를 받고 하달을 합니다. 의정부는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법식이 맞냐 안 맞냐 왕이 하면은 이런 걸 갖다 이제 검토하는 이제 기구가 되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 하면은 의정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왕한테 올리고 오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고위간직자, 재상급들을 뭐 견제하게 되는 거죠, 왕이.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육조에서 직접 육조로 하달을 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가 이제 백규서무죠. 백규서무. 이 백규서무를 관장하면서 도평 의사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제 없어집니다. 자, 의건부는 왕명으로만 재판합니다. 그죠? 승정원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팔도제 확립하죠.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신문고를 사원부에서 신문고 설치하고 사원부에서 관장하게 하죠. 이제 한양으로 다시 전도를 합니다. 창덕궁 짓고요. 도남은 건립합니다. 여기 경복궁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우, 피비린내 이러면서 창덕궁을 짓죠. 도남은 건립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그죠? 지금. 자,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도 이때 제작이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없어요. 자, 서울차대법을 성문화합니다. 성문화했겠죠. 경국대전의 명신은 성종 때 합니다. 경국대전 딱 올릴 때는. 이때는 뭐, 서울차대법을 만들었겠죠. 만듭니다. 이게 성문화 아닙니까? 그죠? 자, 설은 이러이러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죠? 문관이 되지 못해. 문과에 하지 못해. 문과 치지 못해. 뭐, 그죠? 문과 과거에 응시하지 없어. 이러면서 때요. 이거는 문과에만 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서울차대법 성문하고요. 성종 때 되면 이제 경국대전을 명시하고, 재가금지법, 재가 못하게 하고요. 재가년에 대해서도 잔향을 작성합니다. 한품소용제를 실시하죠. 무역소 설치합니다. 경성하고 경원에 그 주자소 설치해서 개미자 찍어내죠. 활자. 사섬서에서 이제 집회, 저화를 발행합니다. 사섬서는 근데 면포 관리가 주 업무였어요. 아학서를 설치하고죠. 오부학당 설립합니다. 노비 변정도감 설치해서 억울하게 노비된 자 가려서 다시 양인으로 돌리죠. 호패법 실시합니다. 호패법. 태종 때 그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달고 다녔죠. 실록 편찬하기 시작하죠. 태조실록을 태종 때 편찬합니다. 외척 종친을 배제합니다. 그죠? 민무구, 민무질, 사사하죠. 죽입니다. 재산을 특채하죠. 자, 해산아, 이리 와봐. 네가 자꾸 화약 네가 만들고 사사로이 만들면 안 돼. 와서, 우리 무기, 여기 만드는 데서 만들어. 나라 안에서. 자, 우리 관청 세워줄게. 해가지고, 재산 특채하죠. 그죠? 그래서 화약 무기를 여기서 하게 합니다. 채무선에, 그거죠. 채무선에 뭐, 아들인가 손자인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이 조동정보를 연기합니다. 자, 억불숭유책이죠. 억불숭유책. 그래서 도첩제를 강화합니다. 사원정하고 이제 노비를 몰수를 하죠. 그래서 242개 사원 이외에는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죠? 소육전, 원육전 등 편찬하고요. 거북선 최초인가? 약간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거북선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기록, 양전사업, 자, 원칙이 20년마다 합니다. 잡세꾼. 일종의 예비군이죠. 인보법 실시합니다. 인보법. 10가구의 인보법. 인보법은, 향총 통제하고 호적 작성을 위해서 이제 실시한 이제 변호 조직이죠. 인보. 10호를 하나의 인보 이렇게 했죠. 10가구마다. 이게 인보법입니다. 통제하기 위한 제도죠. 면리제 실시합니다. 수령칠사 정비하죠. 3인정책, 공도정책 등 펼치죠. 3인정책, 저 위에, 환경도 쪽이죠. 3인정책. 그리고 저 울릉도 같은 데 있는 사람 공도시키죠. 관리하기 힘들다. 공도정책. 정몽주 복권합니다. 그죠? 권근의 권위로.
자, 동서 할인원 설치합니다. 주자가래에서 이제 주자가래를 과거 시험에 포함시키죠. 사병혁파는 언제 이때 있었죠, 그죠? 이미. 그래서 이게 다 요거 완전 빼죠. 자, 권건, 사략, 동국 사략 권건, 소학보급 권건, 명과의 관계 호전, 국왕, 조선 국왕 칭호. 이렇게 사병혁파 분명히 이제 태종 이방원이 했습니다. 근데 시기는 누구 때입니까? 정종 때죠. 정종 때 있었던 사실 이래가지고 하면 뭐 그럼 사병혁파 맞습니다. 정종 때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죠? 태종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사병혁파 이런 말 아니죠. 제위 기간은 아니죠. 태종이 이방원이 그죠? 사병혁파를 했다. 이런 맞죠. 자기가 주도했으니까. 그죠? 근데 자기 제위 기간은 아니에요. 제위는 엄연히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했지만 엄연한 왕은 정종 아닙니까? 이렇게는 내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명과의 관계가 호전되었습니다. 조선 국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종묘는 정전과 영영전이 있는데 정전은 1년에 5차례 추나추동 섣달에 제례를 올리고요. 여기는 태조와 역대 제왕과 왕후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영영전은 1년에 2차례 제례를 올리는데요. 태조 위의 앞에 선대 사조 및 그리고 정전에 봉안되지 않은 조선의 역대 왕과 비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정전에 봉안되지 못한 사람들 모신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세종대왕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일은 엄청 많죠. 많이 하셨죠. 자, 세종대왕. 중요한 왕이십니다. 그죠? 특히 이 공법 이런 거는 따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크게 많이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받으시면 되고요. 세종대왕, 쓰시마성 정벌하죠. 세종대왕 때 이제 태종 이방원의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정벌대 이정무 정벌대 구성해서 가죠. 세종대왕 때입니다. 이때 세종대왕 제위기죠. 자, 세종대왕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인사하고 군사는 왕이 가져야 되겠죠. 그죠? 집현전도 활성화합니다. 변계량, 집현전, 대제학으로 삼았죠. 그리고 삼강행실도 효행로 이런 거 변계량이 만들죠. 편찬합니다. 고려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고칩니다. 육전 등록, 역대 병료 이런 건 이제 편찬하고요. 자, 공법 실시하죠. 공법 제정합니다. 전분 6등, 연분 9등의 공법을 제정하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을 6등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해의 풍형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죠.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해가지고죠. 그 해에 어떤 작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얼마나 수확했는가에 따라서 연분으로 9등 나누고 이게 18만 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공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의견에 수렴하겠다 이런 거죠. 18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수렴했다 이겁니다. 요즘도 18만 명 의견 수렴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세종은 역시 성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리고차 혼천이 간이 돼 있죠. 여기 기리고차입니다. 기리고차 제자 혼천이 간이 그리고 이렇게 간이대 이걸 위에 놔놓고 이제 천문을 관찰할 수 있는 간이대가 천문대죠. 그래서 해, 달, 별 관찰했다.
이 길이고차는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죠. 길이고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측우기 만들고 자격루 이렇게 뭐 발명합니다. 이 세종대 그죠? 발명됩니다. 물시계. 그래서 나무로 만든 인형이 있어요. 이 자격루에는. 시간 되면 알리로 나옵니다. 이게. 앙부일구 그죠? 해시계죠? 24개의 저루선이 거의 꺼져 있고 태양 기준입니다. 양력입니다. 12지지 동물 그림들이 막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칠정산 내편을 이제 완성을 하죠. 자주 서울 기준으로 그죠? 이순지, 김담 등이 완성을 합니다. 칠정산 내편에 수시력, 원의 수시력과 대통령은 내편을 참조했고요. 아라비아의 회회력은 외편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내외편이고. 자, 여기 의서죠, 의서. 자, 정종 때 향약 재생 집성방이 있었습니다. 재생 집성방. 세종 때는 향약 채집 원령입니다. 원령. 그리고 향약 집성방입니다. 재생이 빠지죠. 재생. 향약 집성방. 태산 요록, 신주 무원록, 의방유치 이런 의서 등이 편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도감이 설치돼요. 박연. 그래서 박연으로 하면 악기 개량하게 하고 악 정리하게 합니다. 정감보를 창안하죠. 세종이 직접 창안합니다. 표시한 악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악보를 바탕으로 여민낙을 자기가 창작을 하죠. 창작곡입니다. 그리고 사부학당으로 이제 완비를 하죠. 원래 오부학당인데 사부학당으로 이제 다시 완비합니다. 세종이. 부민고소 금지법을 실시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민이 이제 뭡니까? 있잖아요. 수령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게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죠. 빨리빨리. 이게 부민고소 금지법인데 살인하고 반역은 금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급자를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부민고소 금지가. 자기보다 이제 상급자라기보다는 상전? 좀 그것도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향리 등이 그죠? 이렇게 누굽니까? 수령을 막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부민고소 금지법. 자, 농사직설, 변효문, 정초 등이 이제 농민 경험하고 삼남 지방의 농업 관행을 이제 직접 탐방해서 이제 이거 농사 직설을 편찬한 거죠. 오방의 풍토가 서로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만의 농사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농민 경험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편찬한 농서입니다. 월인천강지곡 만들고요. 석보상절, 그죠? 편찬하고,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이런 거 다 편찬합니다. 이때, 이 시기에. 그리고 신참 팔도 지리지 편찬되고요. 병계랑 명사성, 권진윤회 등입니다. 그 다음에 총통등록, 지평요람이죠. 총통등록, 지평요람, 이런 게 편찬이 되고요. 신기전 이때 발명하죠. 그리고 개성에 유수부 설치합니다. 의창제, 실시, 신백정, 이때 신백정, 그죠? 여진인들 오면, 너도 백정해라, 신백정이다. 그러니까. 조선인들, 나 백정 안 할래. 이래 되는 거죠. 자, 공노비 장인, 상인에게도 유해잡직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북방개척하죠. 사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서. 현재 국경선이 확정돼요. 대마도 정벌합니다. 대마도 정벌. 기해동정이죠. 삼포개항하고 계약 좀 했죠. 자, 명예, 금, 은을 진상하는 것, 그리고 공료를 진상하는 것을 폐지합니다. 인쇄술은 밀랍 대신에 식자판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활자는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경호자 등을 만듭니다. 갑인자 잘 받으시고요. 성교 양종으로 통합을 합니다. 사찰을 36개만 인정하고요. 다 선종사찰 18개, 교동사찰 18개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 양종 아예 통합을 해버리죠. 이렇게 36개만 인정합니다. 선교사찰을. 그리고 왕실은 근데 이제 내불당 세워가지고 불교 막 신봉하죠. 삼신제. 감옥시설 개선하죠. 자기들은 막 극락완생하겠다 이겁니까? 태배금지법 실시합니다. 노비를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는 거, 사사로이 때리는 거 이런 거 금지시키죠. 4대 사고 정리합니다. 그죠? 국조 오레이 4대 사고 정리하고 국조 오레이를 편찬에 착수합니다. 근데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은세공을 마필로 대체합니다. 그죠? 은광을 폐쇄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합니다. 그리고 실험기한 거쳐서 반포하고요. 금화도감, 화재예감을 위한 금화도감 설치. 사가독서제 실시합니다. 사가독서제, 병계랑 건의. 주자갈에 장려하죠. 가묘가 유행합니다. 윤대법 실시하죠. 일본에서 8만 대장경 완성본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조선은 이제 유교 나니까 8만 대장경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세요. 합니다. 정신 나갔죠, 이 새끼들? 자, 그리고 통신사를 보내죠. 최초의 실질적 최초는 박서생입니다. 그죠? 변형문도 통신사랑 갔다고요. 광희, 맹사성 등은 이제 강호한정가를 지어 부르죠. 자, 역군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뭐 이런 겁니다. 자,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세종 죽고 문종이 등극하는데, 문종이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단종에 고명 대신을 임명해요. 김정수, 황보인 등을 고명 대신으로 김정수, 황보인 등을 지정을 합니다. 좀 이따 개유정난으로 이렇게 둘 다 제거되죠. 자, 동국병감 이걸 문종 때 편찬이 됩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 때까지 전쟁사죠. 타타르가 이제 내나 그쪽 뭡니까 원나라 몽골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쳐들어올 걸 경계에서 화차를 만듭니다. 자, 고려사는 기전체 고려사를 또 편찬하고요. 고려사 전료도 이때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등이 이제 수양대군이 개우정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죽이고, 그때 이징옥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자기가 이제 진압을 하죠.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가 등극을 하죠. 자, 세조 자익공신도 한명회 등이고 왕권 강화합니다. 육조직계제, 경국대전의 호전, 형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전체적인 완성은 성종 때 돼야 완성되지 않습니까? 인지의 규형 이런 거 토지청량기구 제작되고요. 중앙군에 오이제 확립합니다. 오이도총부를 설치하고 거기 오이도총관은 문관을 앉힙니다. 그죠? 진관체제는 지방방어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방어체제를 진관체제로 하죠. 그래서 지방방어체제가 재성방략하고 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관은 자전자수입니다. 소규모 전투예요. 재성방략 대규모.
도단위 방어 전략입니다.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세조 때는 진관체제였다. 거진 설치하고 보법 실시하죠. 보법은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 한 명에게 들어가는 보인을 2명 붙여줍니다. 수군은 보인이 2정, 수군은 일보 1정 이러면서 뭐죠? 이런 보인을 붙여준다. 보법 실시했고요. 자, 국조보감을 편찬하죠. 그 다음에 동국지도 이런 것 편찬합니다. 양성지가 인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완성시켰, 동국지도 편찬했다. 강경도감 설치해서 이제 월인석보, 이거, 그죠? 찍어내고요. 편찬하고요. 원각사를 건립합니다. 원각사에 또 10층 석탑, 10층 석탑을 건립하죠. 내수사 설치합니다. 그죠?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현직 관료들에게만 나눠줘라 이거죠. 토지를. 그리고 수신전과 휴령전을 폐지합니다. 집현전도 폐지하고 경운도 폐지합니다. 왜? 계속 하면은 왕이시여 그러시면 아니 되어 싸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싫어 이거죠. 유양소도 폐지합니다. 원인이 이시해의 난입니다. 이시해가 한경도를 차별한다 이러면서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유양소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유양소 자체를 폐지해버리죠. 그리고 정치인을 등용해서 원상제도를 잠깐 실시하면 되죠. 세자가 나이 어리고 이렇게 병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상. 자기가 많이 아플 때였던가요? 그래서 원상제도 실시합니다. 예. 재상에 드는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돌보게 하는 거죠. 그게 원상제도고. 삼평창을 부활시키죠. 사시찬묘를 편찬, 사시찬묘, 강희맹, 금오신나, 그죠? 김시섭, 이때 써집니다. 팔도지리지, 양성지가 이제, 편찬을 하죠. 팔도지리지. 팔방통보 전폐입니다. 화폐, 이때 나오고요. 횡간도 제정합니다. 세출예산표. 그리고 굴절된 유교정치라고 말합니다. 세조 때는. 패도정치도 인정되었다. 이런 거죠. 그 민족신앙으로서 이제 도가, 법가 등 이런 것도 이제 강조되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직 성리학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성리학도 있고 이런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포용적이었다. 탕문의 세조 때는. 그 다음에 신숙주, 남이 등이 북방 개척을 합니다. 여진정벌하죠. 경진북정, 모련이, 신숙주가, 그죠? 정해서정은 건주의를 강순이 정벌합니다. 오가잡통법을 실시하죠. 항명해. 오가잡통법이, 실시를 하는데, 이게 성종 때, 세조 때가 아니고, 이게 성종 때입니다. 이게 오가작도법이 성종 16년이에요. 성종이 즉위하고 16년 되는 해에 오가작도법을 실시하는데, 이때 왜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 수는 있어요. 하여튼 오가작도법 이건 아닙니다. 세조 때가 아닙니다. 성종 때로 받으시면 되고요. 지우겠습니다. 이거 안 바꾼 걸로는요. 그리고 사창제 전국을 확대하고요. 이때 토목의 변이 있었습니다. 토목의 변. 요동정벌을 계획했죠. 토목의 변이 일어나서 계획만 했어요. 이때 명나라 황제가 몽골이 계속 있었거든요. 부건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몽골 인질로 막 잡혀가고 이런다. 그래서 이때다 요동정벌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결국 실시는 못합니다. 양화소록 최초의 원해농서인 강희안이 이게 편찬했고요. 그래서 강희안하고 강희맹이 둘이 형제랍니다. 사시찬묘는 강희맹, 원해농서는 양화소록은 강희안. 자, 동서할인서를 동서할인원을 동서할인서로 바꾸죠. 그리고 해민국하고 재생원을 합쳐서 해민서로 바꿉니다. 사림이 이때 세조 때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김종직 등, 그래서 생육신 사건, 사육신 사건, 생육신 이렇게 있죠. 세조 때. 예종이 올랐다가 얼마 안 했어, 이제. 빨리 죽죠. 예종 때는
직전 수조법 실시. 남이 숙청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 노래 뭐 부른 거 뭐 장부 20세에 뭐 천하평전 못하면 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이가 이제 숙청돼요. 불손하다 이러면서. 자, 성종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문물 정비가 이제 성종 때 완성된 것이죠. 자, 경국대전이 완성을 봅니다. 서울차대를 경국대전에 명시합니다. 그죠? 재가녀의 아들과 손자의 문과 응시를 금지합니다. 살인파 등용하고요. 살인들의 어떤 정치 기반을 조성해 줍니다. 살인파들은 이제 3사 응관직을 차지하죠. 그리고 김종직, 김경필 등을 이제 거기에 앉히면서 이제 언로를 장악하게 하죠. 간언하고 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강한 어풀제를 실시합니다. 아예 강경도감도 폐지하고 도첩제 자체를 폐지하죠. 성녀가 되는 길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관수강급제 실시합니다. 관수강급제 실시합니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때 토지제도 하면서 왜 강화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팔결출 일부제 실시하죠. 요역을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홍문관 설치하죠. 이 홍문관이 집현전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현전하고 한 역할이 거의 같아요. 경연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이때부터. 왕이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유향소를 재설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훈구파가 자수와 별감을 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촌 자치 기능이 상실돼요. 원상제도 아예 폐지해버리고요. 원상 필요 없어요. 이라는 거죠. 종경각을 설치합니다. 성균관 내 도서관이죠. 창경궁 건립하고요.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합니다. 국조오레이를 완성하죠. 자, 세종 때 편찬해서 성종 때 완성합니다. 길례는 제사, 가례는 혼례, 빌례는 사신접대, 굴례는 활쏘기, 흉례는 장례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국조오레이, 국왕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하는 예법이죠. 나라 행사시 하는 예법. 주자간에는 사대부의 예법 아닙니까? 국조오레이는 왕실의 예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진정벌합니다. 윤필상, 허종으로 하여금. 삼국사 저료가 때 편찬이 되죠. 동국통감도 편찬됩니다. 해동제국기도 편찬이 돼요. 동문선 이런 거 다 편찬되죠. 팔도지리지, 동직여지성남, 동국여지성남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안동권시 족보인 성화보, 그 다음에 표해록, 체부가 쓴 표해록, 표로체험을 기록한 기행문입니다. 이런 게 다 편찬이 되고요. 금양잡로, 서적들이죠. 금양잡로, 시흥에서 직접 농사 경험이 있는 그런 자기 농사 경험을 사찬, 강희맹이 금양잡록을 편찬합니다. 병장도설도 이제 편찬이 되죠. 강희맹이 세조 때도 나오고 성종 때도 나오죠. 자, 악학개범, 성현은 악학개범을 편찬합니다. 한문으로 음악에 관한 총망라죠. 의상에서부터 소도구까지 다 망라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내용에 내용에 포함시켜 놓고 있죠. 정업사, 그리고 조용,가, 동동, 진작, 이런 건 한글로 수록합니다. 합자부, 나머지 다 한문이에요. 합자부는 이제 성현이 만든 악보입니다. 장문장시, 시작은 따로 빼야 되는데, 여기 있군요. 자, 그리고 사창제가 폐지가 됩니다. 살인파가 이제 진출을 하죠. 그래서 살인파 등용합니다. 살인파는 은관직을 차지하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이제 표방하면서 영남,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합니다. 김종직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세조부터 성종까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길제 학통을 개성하고 김경필 등을 제자로 길러냈습니다. 외가인 밀양의 서원에 배양되었고요. 자, 훈구파
살인파는 한건 대립을 했죠. 살인파는 향촌, 자치, 왕도정치, 이런 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보수적입니다, 좀. 사대적이고죠. 명분 중시합니다. 경학 중시하고요. 기자 중시하죠. 오직 성리학이랍니다. 기술학은 천시합니다. 주작 아래 중시하고. 언관직과 이조전랑직을 차지했죠. 중소지주들입니다. 그에 반해 훈구파들은 중앙집권식이고 중앙집권하지 주의고요. 부국강병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야지. 그죠? 자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사장을 중시하고요. 당군을 우선시합니다. 당군이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타사상을 포용합니다. 기술학을 중시하고 주례를 그죠? 주례 중시하죠. 의정부 6조 등을 장악하죠. 그죠?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 때 금화사가 이제 성종 때 수성 금화사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리고 세종 때 이제 독서당 이제 설치된 것은 독서당 이제 편액이 걸리죠. 용산에. 자, 끝났네요. 자,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좀 자세한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딱딱 하도록 필요 없는 건 좀 빼도록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